이 여자가 검사라고? 술 취한 조폭들이 건드린 여검사의 숨겨진 정체, 고된 하루를 마친 검찰청 직원들의 소박한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불청객인 조폭 무리가 들이닥칩니다. 술에 취한 조폭들은 여검사 김지연의 다리를 쓰다듬고 급기야 신입 사무관에게는 기생짓을 해보라며 소주를 들이붓는데요. 그 순간 김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설마 검사가 민간인을 때리려고 계집 주제에 뭘 할 수 있는데라며 조롱하고 다른 조폭들도 함께 비웃었어요.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녀의 숨겨진 정체와 통쾌한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장검사 김지연.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예리함으로 빛났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였죠. 철의 여인, 불굴의 수사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무수한 밤샘 수사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과 탁월한 판단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부하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그 누구보다 그들의 안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상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사건은 늘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고 부하들은 그녀의 지시라면 밤낮 가리지 않고 따랐죠. 하지만 그런 김지연도 검사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면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는 영락없는 우리의 이웃 언니 같은 모습이었죠. 그날도 유난히 길고 고된 하루 업무가 끝났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대규모 조직폭력배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긴급 수사회의를 주재해야 했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피로를 호소하는 듯했지만 김지연은 조금도 지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한 눈빛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부하들을 독려했죠. 모든 업무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선 그녀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그녀의 발길은 검찰청 근처 허름하고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번듯한 간판조차 없어 아는 사람만 찾아온다는 그야말로 숨은 맛집이었죠. 하지만 식당 안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말소리는 언제나 지친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녀가 아끼는 젊은 사무관 2명과 함께였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된 수사 때문에 다들 눈밑이 거뭇하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김지연은 그런 부하들이 안쓰럽고 대견하여 특별히 저녁 식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오늘은 내가 한턱 쏠 테니 마음껏들 먹어라. 그녀의 말에 젊은 사무관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에게 부장검사님과의 식사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식당은 퇴근길에 소주 한 잔 기울이러 온 직장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온 동네 주민들로 이미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죠. 김지연 일행은 다행히 구석진 곳에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짧게 자른 단정한 머리 스타일과 몸에 밴 절도 있는 행동은 여전히 그녀들이 법조인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에 그 누구도 김지연이 대한민국 최고 검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이끄는 부장검사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죠. 그저 직장 동료들끼리 저녁을 먹으러 온 평범한 손님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된장찌개 하나랑 제육볶음 2인분 주세요. 그리고 공깃밥은 4개요. 저희 오늘 정말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일행 중 가장 막내인 박사무관이 특유의 씩씩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김지연은 그런 박사무관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갓 임용된 지 1년 남짓된 어린 사무관이었지만 고된 수사 업무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부서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죠. 그 소박하고도 평화로운 저녁 식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당 문이 마치 부서질 것처럼 거칠게 열리더니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난입하듯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손님들은 아니었죠.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에 팔뚝에는 요란한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리의 중심에서 거들먹거리며 걸어들어오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룩 튀어나오고 목에는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두꺼운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걸어들어오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바로 이 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주름잡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로 악명 높은 조폭 두목 이만수였습니다. 이만수 일당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 품으로 황급히 파고들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이만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이만수 일당에게 몇 번이나 행패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최대한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공포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그런 아주머니를 멸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곁눈질로 힐끗 쳐다보더니 식당에서 가장 넓고 좋은 자리를 마치 자기 안방처럼 차지하고 앉아 다리를 벌렸습니다. 야, 이년아 술하고 안주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빨리빨리 가져오지 않고 뭐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식당 전세했다. 다른 손님들 다 내보내. 그의 천박하고도 위압적인 고함 소리에 식당은 더욱더 싸늘하고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지연은 말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릴 법도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죠. 다만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펴지는 것을 예리한 사람이라면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질 낮은 불량배들과 쓸데없이 엮여봤자 피곤해지기만 할 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만수는 순순히 김지연 일행을 그냥 지나쳐 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옆자리 부하가 따라주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다시 한번 음흉하고도 노골적인 눈빛으로 여성들을 위아래로 훔쳐보았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특히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김지연에게 유독 오래 머물렀죠. 아마도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그의 비뚤어지고 추악한 정복욕을 강하게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야, 저쪽 테이블에 앉은 여자들 몸매가 아주 끝내주는데 특히 저 앞에 앉은 여자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아주 그냥 죽여주는데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게 해야겠다. 크하. 이만수가 옆에 앉은 행동대장에게 추잡한 말을 짓거리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저속하고도 역겨운 말에 행동대장을 비롯한 부하 조폭들은 또다시 약속이나 한 듯이 천박하고도 음탕한 웃음을 낄낄거리며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결코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기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스란히 김지연 일행의 귀에도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저 인간들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일행 중 가장 성격이 불같은 이수사관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김지연은 그런 이수사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침착하게 진정시켰습니다. 이수사관, 조금만 참아. 우리는 법조인이다. 저런 쓰레기들과 똑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어. 어서 식사 마무리하고 조용히 나가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얼음장 같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과 희롱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지만 신성한 검찰청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신의 부하들이 이런 더러운 수모를 겪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이만수가 술병을 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김지연의 테이블로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술기운과 함께 음흉하고도 불쾌한 미소가 가득 번지고 있었죠. 어이, 거기 예쁘고 몸매 좋은 아가씨들 혼자 마시려니 영 심심해서 말이야. 우리랑 같이 합석해서 즐겁게 한잔 해야지. 내가 오늘 술값은 전부 다 시원하게 내줄게. 응? 그는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능글맞게 말을 건네며 술에 잔뜩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척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더니 마치 실수인 것처럼 교묘하게 김지연의 허벅지 안쪽을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슬쩍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하고도 추악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순간 김지연의 눈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하고도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죠. 그러나 이만수는 그런 김지연의 태도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더욱 비열하고 추악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 계집이 감히 하늘 같은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댔는데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이 구역의 이만수 사장님이라고 하면 길 가던 강아지도 오줌을 지리면서 도망가. 내가 친히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하면 다들 무릎 꿇고 영광인 줄 아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나한테 튕겨?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폭력적으로 변하자 그의 곁을 지키던 덩치 큰 부하 조폭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연의 테이블 주변을 위협적으로 에워쌌습니다. 김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더 이상 민간인 여러분께 어떤 피해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저희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자신의 신분을 정중하게 밝히며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묻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죠. 하지만 이만수는 검사라는 그녀의 말에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검사? 그것도 여자 검사가 뭘 어쩐다는 거야? 계집애들이 법전이나 제대로 읽을 줄 알아? 아니면 뭐 내가 검찰총장이라도 되시나? 왜 이렇게 고고한 척 뻣뻣하게 구는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저속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김지연의 하얗게 쥔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더욱 세게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만수의 잔인하고도 비열한 다음 행동은 마침내 김지연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김지연 옆에 서서 겁에 질려 움찔하고 있던 가장 어리고 작아 보이는 박사무관의 뺨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신의 두꺼운 손바닥으로 아주 세차게 후려갈겼습니다. 짝! 살이 터지는 듯한 끔찍하고도 섬뜩한 소리가 조용하던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박사무관의 작은 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이만수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그 안에 남아있던 차가운 소주를 박사무관의 머리 위에 그대로 모조리 부어버렸습니다. 검사니까 민간인인 나를 때리기라도 하려고? 어림도 없지. 감히 대한민국 조폭 두목인 나를 건드려? 그것도 계집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겠지? 안 그래? 이 쓸모없는 것들아. 박사무관은 갑작스럽게 당한 육체적인 폭력과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정신적인 모욕감에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보살펴야 할 어린 부하가 이렇게 무참하고 잔인하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 김지연. 그녀의 온몸에서, 아니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 격렬하고도 억누를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자랑스러운 부장검사 김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 성난 아모랑이처럼 자신의 소중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질 준비가 된 분노의 어미와도 같았죠. 김지연은 아주 천천히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서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정중함을 유지하며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그녀의 표정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싸늘하게 굳어버린 얼굴 근육 그 위로 얼음장보다도 더 차갑고 냉정하게 가라앉은 눈빛.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주변의 공기마저도 얼어붙는 듯한 살을 애는 듯한 극심한 긴장감이 식당 전체를 무겁게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김지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의 겨울바람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살기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이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본능적으로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평범한 여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위험한 수사 현장을 누비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들을 통해 완벽하게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굶주린 맹수 중에서도 가장 포악한 야수의 그것과도 같은 강렬하고도 섬뜩하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핏빛 섬광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박사무관의 작은 어깨를 자신의 따뜻하고도 단단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마치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대처럼 나지막하지만 강한 힘과 확신이 실린 목소리로 속삭였죠. 괜찮다. 이젠 정말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해결하겠다. 그 목소리에는 그녀의 뼛속까지 사무친 깊은 분노와 함께 어떤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부하들을 지켜내겠다는 상관으로서의 바위처럼 굳건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김지연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되기 전 그녀는 대한민국 경찰청 특공대에서 5년간 복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테러 특수부대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며 각종 무술과 격투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던 것입니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는 물론이고 크라브마가와 같은 실전, 격투기까지 완벽하게 체득한 그야말로 인간병기와도 같은 여성이었죠. 평소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온화한 말투 뒤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투 능력과 살기를 숨기고 있었지만 일단 한번 그녀의 분노가 폭발하면 그 어떤 존재도 감히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굶주린 맹수처럼 이만수와 그의 부하 조폭들을 차례차례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도 위협적이었던지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온갖 추잡한 욕설을 퍼붓던 건장한 조폭들조차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희들. 김지연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 퍼지는 것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와 살기는 실로 엄청나서 주변의 공기마저 진동시키는 듯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도 참혹한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인간의 형상을 한 분노의 화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폭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갑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라 나와. 여기서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에게 추악한 꼴을 보이며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내 입으로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 발로 직접 조용히 따라 나오는 게 너희들의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조금이나마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녀는 그 말을 마치고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성큼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인적이 드문 어둡고 후미진 식당 뒤편의 한적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곳은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처형대가 될 운명이었죠. 이만수와 그의 부하 조폭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마주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김지연이라는 여성의 진정한 힘과 정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고작 연약한 여자 하나가, 그것도 술 취한 건장한 사내 10명을 상대로 뭘 어쩌겠어? 라는 지극히 아니라고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과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저 발칙하고 건방진 계집을 제대로 혼내주자는 음흉하고도 잔인하기 그지없는 심산이 그들의 뇌리를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음흉한 눈짓을 교환하더니 이내 비릿하고도 추잡한 조소와 함께 김지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와 공포에 질린 다른 손님들은 차마 그들을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하고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지연을 따르던 젊은 사무관들도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르려 했죠. 하지만 김지연은 식당 문 앞에서 추상 같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이 식당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고 여기 꼼짝 말고 남아있어라. 이것은 명령이다. 내가 저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돌아오겠다. 어둡고 좁으며 축축한 기운마저 감도는 후미진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이만수와 그의 부하 조폭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추악한 본색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음흉하고도 더러운 미소를 번들거리며 지었고 김지연을 중심으로 사방을 빙둘러쌌습니다. 그녀가 도망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죠. 자, 이제 어쩔 거냐? 이 더럽고 싸가지 없는 아줌마야. 이런 후미진 골목에서는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쳐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아. 이만수가 특유의 비열하고도 역겨운 웃음을 질질 흘리며 김지연에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음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크고 더러운 손으로 김지연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뺨을 후려갈기려 하며 동시에 다른 쪽 주먹을 불끈 쥐고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얼굴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휘둘렀습니다. 이미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한 그의 추악한 얼굴에는 잔인하고도 비열한 미소가 더욱 짙게 번지고 있었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지연의 몸이 마치 한 줄기 번개 섬광처럼 평범한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이만수의 살기를 담은 육중한 주먹은 힘없이 허공을 갈랐고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듯한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축축하고 더러운 골목길 바닥에 힘없이 처참하게 나가떨어지고 있었죠. 크악, 내 팔이. 아, 이만수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의 충실한 부하 조폭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참한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미처 극심한 공포를 느끼거나 다음 행동을 취할 아주 짧은 틈도 없이 김지연은 이미 그들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파고들어 맹렬하고도 무자비하게 차례차례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대한민국 경찰청 특공대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고 위험한 임무만을 전담하는 소수정예로만 구성된 대테러 특수부대에서 살아있는 전설, 걸어다니는 인간병기로 불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동시에 사냥감을 덮치는 굶주린 표범처럼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수십 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피와 땀으로 연마해온 무술의 달인처럼 현란하면서도 지극히 간결했고 그 모든 움직임에는 상대를 즉시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이고도
파괴적인 힘이 담겨 있었죠. 때로는 상대가 공격하는 힘을 부드럽게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때로는 번개처럼 빠르고 폭풍처럼 강하게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힘과 숫자를 믿고 의기양양하게 김지연을 둘러싸고 있던 건장한 체구와 험악한 인상을 자랑하던 조폭들은 이제 그녀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김지연은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을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피하며 맨손으로 그들을 마치 낡은 종이장처럼 힘없이 가볍게 날려버렸고, 둔탁하고도 끔찍한 타격음과 함께 뼈 부러지는 소리가 밤의 골목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놈은 김지연의 회오리 같은 날카로운 옆차기 한 방에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골목길 옆 담벼락에 처참하게 처박혔고, 또 다른 놈은 그녀의 현란하고도 자비 없는 관절기에 팔꿈치와 손목이 부러져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의 절명을 지르며 더러운 바닥을 미친 듯이 뒹굴었습니다. 또 다른 조폭은 김지연의 번개처럼 빠른 무릎치기에 명치를 정통으로 가격당하고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알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져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골목길은 순식간에 피비린내와 함께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가득 찬 그야말로 지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김지연을 조롱하고 희롱하던 조폭들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심한 공포에 질려 서로 먼저 도망치려고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아우성이었죠. 두목인 이만수는 오른쪽 팔이 완전히 부러진 채로 더러운 바닥에 쓰러져 극심한 공포와 고통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괴물, 저리가, 이 괴물 같은 여자야.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경악과 사무치는 공포,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처절하고도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그의 부러진 팔을 다시 한번 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무시끈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이만수의 팔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 그는 인간의 비명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축하고 떨리는 귓가에 마치 북극빙하보다도 더 차갑고 냉정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이 나라의 정의를 목숨 바쳐 지키는 나의 소중한 부하를 감히 내놈들 같은 벌레들이 건드린 죗값이다. 내놈들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 따위는 지금 당장 깨끗하게 버리는 것이 좋을 게다. 잠시 후 밤의 정적을 깨고 요란하고도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여러 대의 경찰차가 성광 같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방금 전 김지연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식당 안에 남아있던 사무관 중 한 명이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차문이 열리고 중무장한 경찰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골목 안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소리에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천천히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을 공포와 폭력으로 몰아넣으며 악명을 떨치던 건장한 조폭 두목 이만수와 그의 수하들이 마치 태풍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채로 더러운 골목길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지옥도화도 같은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단정한 사복 차림의 여성 한 명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고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쓸어넘기고 격투 과정에서 찢어진 재킷 옷소매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툭툭 털어내며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장검사 김지연입니다. 저희는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이나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보고하는 노련한 법조인의 침착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며칠 후 검찰청으로 복귀한 김지연은 언제 그런 험악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엄격하고도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드넓은 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브리핑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그녀의 우렁차고도 절도 있는 지시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지휘 아래 수많은 부하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고도 완벽하게 움직였죠. 그날 밤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에서 불의와 폭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부하들을 용감하게 지켜냈던 위대한 부장검사의 강인하고도 고결한 모습이 지금 회의실을 호령하며 강철 같은 기강을 확립하고 있는 그녀의 현재 모습 위로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그날 밤 상처와 모욕을 당했던 박사무관은 그날의 충격과 공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훨씬 더 씩씩하고 능란하며 당당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고 모든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며 동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김지연은 그런 부하들의 한층 성장한 모습을 대견하면서도 따뜻한 하지만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강인한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연 부장검사는 그날 밤 어쩌면 자신의 법조인으로서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부하를 폭력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그녀를 믿고 따르는 모든 부하들에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강함과 용기 그리고 참된 리더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똑똑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연약하고 부드러워 보인다고 해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얕보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강함과 용기는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나 높은 직위 혹은 화려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어떤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투철한 책임감, 정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업무 일과가 끝난 후 김지연 부장검사는 환하게 웃으며 땀에 젖은 부하들과 함께 넓고 깨끗한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이어진 고된 업무로 인한 피로감보다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뜨거운 동료애, 그리고 자신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상관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한 미소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 숨쉬고 있으며 진실을 향한 진정한 용기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가장 밝고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는 따뜻하고도 강렬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고도 진한 감동과 함께 통쾌하기 그지없는 카타르시스를 남김없이 선사했습니다.